네일 아트를 좀 늦은 나이에 시작했어요. 39살에 네일 아트를 배우겠다고 제2의 직업으로 했고, 40살에 이제 창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40이라 주는 숫자가 조금 압박이 심했는데, 하여튼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그냥 한 6개월 현장 경험하고 바로 그냥 창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인데 남자는 구두 닦기가 무료. 명동에 있는 하이디라오가 이제 허거 전문점인데 조금 약간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음식을 먹으면 네일 아트가 무료여가지고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현장 경험을 하고 무료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해줘야 되니까 20분에 한 명씩 빼내야 돼요. 속도가 완전 붙었겠죠. 그래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미용실에 있는 샵인샵으로 네일 아트를 창업을 하게 돼요. 한 500만 원? 그 정도 돈으로 이제 소자본은 창업이 가능하니까 젤 같은 것도 집에서 집에 있던 제품들을 갖다 놓고 세팅해 놓고 했어요. 첫 달 매출 자영업이 처음이잖아요. 회사 생활만 하다가 50만 원에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에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단지를 그냥 그 전봇대에 붙인 게 아니고 여기가 이마트 있는 데인데 이마트에 그렇게 사거리라서 이렇게 신호등이 되게 많거든요. 사람이 대기문간에 대기하다 보면 밑에 바닥을 좀 보게 돼요. 바닥에다 막 붙였어요. 그래서 신호등 있는 데다가 다 붙이고 막 육교 같은 데도 붙이고 이제 그걸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두 개씩 단골들을 했죠. 왜냐하면 이 공간이 바깥에는 절대 안 보이거든요. 바깥에서는 절대 안 보이고 입소문을 탈 수밖에 없었어요.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거기 새로 생긴데 싸게 해주더라. 이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제가 이 1인 샵으로 온 지는 2021년이니까 2년 됐나요? 네, 2년 전에 이제 단독 네일샵으로 저만 쓰는 공간으로 네, 왔죠. 그래서 어, 코로나가 오면서 저는 부캐로 또 단톡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고 문제성 발에 좀 포커싱을 맞췄어요. 왜냐면은 모든 네일샵에 그냥 여자들 타겟으로 컬러만 발라주는데 경쟁력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제가. 그래서 문제성 발을 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막 대놓고 홍보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문제성 발로 포지션을 바꾸고 지금 샵에는 약간 남자 손님들이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이게 모든 네일샵이 다 문제성 발을 취급하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이런 손님들은 요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이런 발인데 해줄 수 있냐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출장으로 가서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샵에서는 차마 이런 발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매가 오셨고 전혀 거동을 못 하시고 그런데 자녀분들 이런 발이 안타까운 거죠.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런 해주는 데를 출장이 가능한 데를 찾아서 해주다 보니까 간간히 출장으로 가서 이런 노인분들, 문제성 발을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가 1년 만에 네일 아트, 피부, 일본어 이렇게 세 가지 자격증을 탔어요. 근데 제가 그 일본어 통역 자격증을 안 살린 이유가 그때 한 중국어 붐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어 가이드들도 다 중국어 학원 가서 중국어 공부하겠다고 한 때라 네일 아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장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일 아트가 이제 일본이 더 앞서 있잖아요. 선진국이니까. 그래서 이거라도 일본 배운 거라도 써먹어야 되니까 자격증을 따갖고 와가지고 일본은 자기네 이 자격증을 따야지만 재료상에서 물건이 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샵에는 일본 제품들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구매 대행으로 해가지고 주문을 하면 일본 내 재료상에서 이제 저한테 물건을 보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중간에 1급 도전을 하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와가지고 일본 자체 내에서도 시험이 다 중단됐다고 해가지고 언젠가는 최고의 레벨이라는 1급까지도 이제 왜냐면은 많은 원장님들이 자신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하고 그 현지 일본 애들하고 동등하게 시험 봐요. 시험지도
일본어로 필기 보고 실기 보거든요. 모델도 제가 데려가야 되고. 이런 조건이니까 어쨌든 저는 저를 위해서 투자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저를 하면서, 이렇게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두려움은 잘 없었거든요. 워낙 제가 직업을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글 쓰는 직업도 가졌기 때문에 글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서. 근데 이제 공저의 그 좋은 점은 어쨌든 혼자 책을 내면 팔아 하는 것도 작가 혼자의 몫이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하잖아요. 10명이 됐기 때문에 10명의 힘이 모이는 거니까 혼자 했을 때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든든한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을 하고 보니까 이제는 혼자 책 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저는 제가 좀 늦게 배우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진 기술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부터 그 네일아트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그 요양원 같은 데서 컬러 발라줄 사람 있냐고 해가지고 보니까 저희 동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화동이니까 김포공항 쪽이라 가깝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원장님 그 하신 분들이랑 같이 하셨는데 되게 이분들도 나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거의 70대, 80대 분인데 여자는 여자예요. 근데 칼라 발라주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케어까지는 아니지만 피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칼라 이렇게 발라주고 하는데 남자도 가끔 가서 와서 발라달라고 이런 적이 있어서 계속 내가 가진 기술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1인 기업 이거 이제 제가 언제 코로나 겪으면서 어떻게 온라인 세상에 들어와서 부캐로 커뮤니티 운영자가 됐는지 그 얘기를 담고 있고, 여기 두 번째에서는 저의 본캐인 네일 아트를 어떻게, 제가 이제 좀 늦은 나이에 네일 아트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를 네일 아트를 8년 동안 그렇게 꿋꿋이 해나 있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때문에 많이 주저앉거든요. 지금 저한테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전 40대에 창업했다고 했잖아요. 50대인데 지금도 네일 아트 시작해도 될까요? 이런 문의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나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오히려 늦은 나이에 네일 아트를 만났기 때문에 더 절실했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거 외에는 없어. 뒤돌아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초집중을 했고, 내가 50대라고 해도 이게 내가 마지막 남은 선택이고 이거를 마지막으로 직업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거에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거는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늦은 나이에 뭔가 다르게 도전을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저희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